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해설해드릴 이야기는 인간의 억압된 심리,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이중성을 정말 소름 돋게, 그러면서도 참 슬프게 그려낸 작품이죠. 바로 현진건 작가의 단편 소설을 바탕으로 한 심리 케이스 스터디입니다. 결말에 나오는 그 엄청난 반전을 벌써 말씀드릴 순 없겠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쭉 따라가다 보면 인간 본성에 대해 정말 흥미로운 통찰을 얻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내란 믿지 못할 것, 우리 여장을 잡아먹으려는 마귀인 것. 방금 들으신 이 무시무시한 말, 오늘의 주인공인 비사감이 학생들에게 입버릇처럼 하던 말입니다. 정말 단호하죠? 융통성이라고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아주 극단적인 세계관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남자를 마귀라고 부를 정도의 이 엄청난 확신과 적대감,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1장 엄격한 사감 선생님. 시간은 192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 여학교 기숙사. 그야말로 철옹성 같은 곳이죠. 이곳을 지배하는 비사감의 대외적인 평판을 한번 볼까요? 그녀는 40살에 가까운 독신주의자인데요. 원문을 보면 그녀의 깐깐하고 시든 외모를 가리켜 곰팡이 쓸은 굴비 같다고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극도로 엄격하고 기독교 신앙에 아주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남자, 나 연애라는 단어 자체를 병적으로 혐오했죠. 그래서 그녀가 매일 하는 가장 중요한 일과 중 하나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기숙사 학생들에게 오는 모든 러브레터를 중간에서 압수하고 검열하는 거였습니다. 달콤한 편지글만 봐도 막 얼굴이 불그럭불그럭해지고 손을 벌벌 떨며 분노할 정도였으니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그녀가 학생들을 훈육하는 공포스러운 과정입니다. 이건 뭐 훈육이 아니라 거의 체계적인 신문이나 고문 수준이에요. 사랑편지가 발각되잖아요. 그럼 학생은 즉시 사감실로 불려갑니다. 비사감은 학생 코앞에 편지를 확 집어 던지면서 소리를 지르죠. 그러고는 남자의 신원, 생김새, 나눈 대화를 아주 무서운 속도로 집요하게 캐묻습니다. 이 숨막히는 취조가 2시간 넘게 이어지고 나면 드디어 마지막 단계가 기다립니다. 맨바닥에 학생을 무릎 꿇고는 악마의 유혹에 빠진 이 어린 양을 구원해달라고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기도를 강요하는 거죠.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평생 잊지 못할 트라우마로 남는 지독한 루틴이었습니다. 그녀의 규칙은 정말 상식을 한참 뛰어넘었습니다. 남자는 무조건 출입 금지, 아니 심지어 학생의 친아버지나 친오빠가 와도 면회를 거절당했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죠? 이런 극단적인 통제 때문에 학교 전체가 발칵 뒤집히고 심지어 학생들의 동맹유학 사태까지 일어났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이렇게 철저하게 무장된 그녀의 공적인 페르소나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아주 굳건한 성벽과도 같았습니다. 2장 한밤중의 미스테리. 그런데 말입니다. 이 완벽하게 통제된 기숙사에서 어느 날 밤 아주 미스테리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시간은 새벽 1시. 모든 학생들이 골아떨어진 아주 적막한 시간이죠. 그런데 1시 15분쯤 어두운 복도를 타고 난데없이 여자들의 깔깔대는 웃음소리, 그리고 은밀한 속삭임이 울려 퍼집니다. 처음 하는 학생들이 잠결에 마른 낙엽 굴러가는 소린가 아니면 귀신 장난인가 했대요. 하지만 1시 30분 한 방에서 자고 있던 3명의 여학생이 이 소리에 완전히 잠에서 깨고 맙니다. 잔뜩 겁에 질렸지만 이 묘한 호기심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이 소녀들, 숨을 죽이고 그 은밀한 대화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오, 태우씨! 그러면 찾기 좋을까요? 네, 방금 들으신 것처럼 아주 간드러지고 애교가 뚝뚝 묻어나는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남자의 출입이 완벽하게 차단된 이 살벌하고 엄격한 기숙사 한가운데서 이런 연극적이고 낯간지러운 대사가 들려오다니요. 엿듣던 학생들 입장에선 정말 심장이 덜컥 내려앉을 만큼 충격적인 순간이었겠죠. 경숙 씨가 좋으시다면 내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 오직 경숙 씨에게 바친 나의 타는 듯한 가슴을 인제야 아셨습니까? 곧바로 굵직하고 정열적인 남자의 목소리가 터져나옵니다. 기숙사 안에서 벌어지는 이 밀회 현장의 로맨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노골적이고 뜨겁게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 놓아요. 키스가 너무 길지 않아요. 행여 남이 보면 어떡해요? 어둠 속에서 숨죽이며 엿듣고 있던 그 3명의 여학생들에게 이 대화가 대체 얼마나 엄청난 스캔들로 들렸을까요? 그렇게 엄죽하기 짝이 없는 기숙사에서, 그것도 사감실 근처에서 달콤한 키스 타령이라뇨.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죠. 길수록 더욱 좋지 않아요. 나는 내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키스를 하여도 길다고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짧은 것을 안 하겠습니다. 남자의 이 피 끓는 정말 정열적이고도 과장된 고백은
곧이어 터져나온 여자의 자지러지는 웃음소리에 파묻히고 맙니다. 어두운 복도를 맨발로 살금살금 걸어 나오면서 이 새 여학생의 머릿속은 온갖 영화 같은 상상력으로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밤이 깊어지기만을 기다렸다가 기숙사 담을 훌쩍 뛰어넘어온 열정적인 남자. 그리고 창문 밖으로 하얀 수건을 흔들어서 몰래 신호를 보낸 대담한 여학생. 남자가 로프를 타고 올라와서 마침내 재회한 두 연인. 기숙사라는 이 감옥 같은 곳에서 피어난 아슬아슬하고 짜릿한 로맨스 상상에 소녀들의 두 볼은 호기심과 흥분으로 후끈 달아올랐죠.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고도 예리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파리 한 마리 날아들 수 없을 정도로 삼엄한 경비를 자랑하는 이 기숙사에 대체 누가 어떻게 잠입한 걸까요? 도대체 어떤 간 큰 남자가 발각되면 당장 퇴학당할 이 위험천만한 로맨스를 찍고 있는 걸까요? 참장, 숨겨진 진실. 자, 이제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살펴볼까요? 발소리를 죽여가며 소리가 나는 방 앞까지 조심스럽게 다가간 소녀들. 그리고 조금 열린 문틈으로 놀라운 진실을 확인하는 순간 그만 숨이 턱 막히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그 뜨겁고 열정적인 사랑이 미러가 흘러나오던 곳은 다름 아닌 사감실이었습니다. 남자를 마귀라고 부르면서 극도로 혐오하던 바로 그 비사감의 방 말입니다. 이 엄청난 아이러니 속에서 소녀들은 온몸이 얼어붙고 말았죠. 조금 열린 문틈 사이로 정말 믿을 수 없이 기괴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놀랍게도 방 안에는 외부에서 몰래 들어온 남자도 열애에 빠진 대담한 여학생도 없었습니다. 비사감은 완벽하게 혼자였어요. 그녀의 침대 위에는 평소에 그렇게 증오하며 압수해뒀던 학생들의 러브레터가 잔뜩 흩어져 있었죠. 충격적이게도 그녀는 혼자서 방금 전에 그 정열적인 남자와 교태 부리는 여자, 무려 1인 2역을 연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는 두꺼운 안경을 확 벗어던지고는 허공에 있는 보이지 않는 남자를 향해 입술을 내밀며 키스를 기다리다가 또 갑자기 몸을 휙 돌리며 부끄러운 듯 남자를 뿌리치는 신용을 내고 있었습니다. 정 말씀이야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요? 당신의 목숨같이 나를 사랑하셔요? 나를 그렇게 광기 어린 연극을 하던 그녀가 문득 편지 한 장을 집어들더니 자기 얼굴에 막 비비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과장된 연기가 아니었어요. 깊은 울음에 젖어 있었습니다. 우스꽝싸워 보이더니 한밤중의 총극은 순식간에 가장 처절하고 가슴 아픈 외로움의 고백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이 장면은 한 인간의 내면이 억압을 만났을 때 어떻게 얼마나 복잡하게 분열될 수 있는지를 정말 잘 보여줍니다. 그녀의 공적인 모습 어땠나요? 학생들의 연애를 소리 지르면서 단죄하고 남자를 악마라 부르며 눈물의 회개기도를 강요하던 차가운 규율의 화신이었죠. 하지만 철저하게 숨겨져 있던 사적인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남들이 받은 사랑의 증표인 편지들을 몰래 소중히 모아두었고 어두운 밤 상상 속의 남자에게 사랑을 갈구하다 끝내 깊은 외로움에 사무쳐 오열하고 맙니다. 그 극단적인 종교적 신념과 금욕적인 통제의 이면에는 사실 그 누구보다 사랑받고 싶어하는 나약한 인간의 본성이 깊게 웅크리고 있었던 겁니다. 문틈으로 이 모든 것을 숨죽여 지켜본 여학생들의 반응도 아주 빠르게 변해갑니다. 첫 번째 학생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이 광경에 큰 충격에 빠져 얼어붙었고요. 두 번째 학생은 그 엄격하던 사감이 한밤중에 드디어 미쳐버렸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가장 나이가 어렸던 세 번째 소녀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애구 불쌍해. 그녀는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뺨에 흐르는 눈물을 훔쳤어요. 이 짧은 한마디, 그리고 그녀의 눈물은 이 작품 전체의 분위기를 차가운 조롱이나 미스터리에서 깊은 연민과 인간적인 공감으로 완전히 전환시켜버립니다. 무서운 괴물 같고 피도 눈물도 없는 폭군 같던 사감은 결국 억압된 욕망 속에서 허덕이는 아주 외롭고 가엾은 한 명의 연약한 여성이었던 겁니다.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꼭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상처받지 않기 위해 혹은 사회적으로 완벽해 보이기 위해 타인을 밀어내는 견고한 벽을 세우곤 거죠. 하지만 그 벽이 타인을 막아내는 것을 넘어서 결국 우리 자신을 지독한 고독 속에 가둬버리는 감옥이 되고 마는 건 아닐까요? 억압된 욕망이 만들어낸 슬프고도 기괴한 한밤중의 연극, 이 비사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묵직한 여운을 여러분도 한번 깊이 곱씹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